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5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유난히 몸과 마음이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봄을 맞아 전국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월미도와 연안부두 등 바닷가 주변이 대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상상 플랫폼이 인천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르브르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나리자를 비롯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한 마켓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유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뛰고 또 뛰고 이마에는 어느덧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인천항 주변에 마련된 상상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미술과 예술 전시가 주였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이번에 새롭게 뮤지엄엘 2관의 문을 연 키즈 미디어 아트 에어바운스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에어바운스에서 경찰놀이 하는 게 재밌어요. 에어바운스전은 오는 9일까지 평일은 수요일,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됩니다. 또 다른 볼거리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모나리자 이머시브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최초로 소장 작품인 모나리자를 소재로 랑팔레 이메르시프와 공동으로 제작한 체험형 미디어 아트 전시로 오는 7월 27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상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2만 6천여 명이 방문했던 빈티지 마켓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차로 진행됐습니다. 국내 주요 빈티지 및 앤틱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여 희소성 높은 패션 소품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나눔이랑 아날로그를 테마로 해가지고 열리는 대규모 마켓이고요. 아무래도 지역 상인들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또 빈티지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공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도 알리고 좀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빈티지 마켓에 이어 인천 로컬 브랜드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웨이브 마켓도 이달 중 열 예정입니다. 공사는 이번 마켓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인천항.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로 인천의 대표적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서쪽에는 소금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2018년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최근 그랜드밸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는데요. 간현관광지 케이블카가 지난 2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웬만한 놀이공원 못지않은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에서 보이는 섬강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간현관광지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소금산 그랜드밸리 모습입니다. 25일 간현관광지 케이블카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가 생긴 지 8년 만입니다. 이 간현관광지 케이블카는 한 번에 10명씩 탈 수 있는 캐빈 22대가 소금산 출렁다리까지인 972m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편도 6분가량 걸립니다. 그동안 가파른 계단을 통해 20분 넘게 올라야 하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이제는 소금산의 절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전망도 좋고 아주 편하고 좋네요. 예. 예전에는 겨울에도 올라가 보고 여름에도 올라가 봤는데요. 많이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노인네들은 많이 올라가시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져서 좋죠. 상인들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완성되면서 방문객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역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산은 다 그 안에 그 관광지를 다 돌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 산악 에스카레이터가 또 300m짜리가 있습니다. 그 에스카레이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또 도보로 우리 상가 앞을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현관광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소금산 출렁다리는 물론 404m 길이의 울렁다리와 소금산 잔도, 하늘정원 등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테마파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에 다양한 교통망까지 연결되면서 원주 관광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보다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요즘 관광의 그 트렌드거든요. 그러한 트렌드를 저희가 10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주에 더 머물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 소금산 출렁다리로 시작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는 8년 동안 500만 명에 넘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번에는 천년고도 경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왕릉과 숲속을 거닐며 신라의 옛 모습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시대 왕과 왕비, 귀족들이 잠들어 있는 대릉원입니다. 황금색 고분의 완만한 능선 사이로 초록색 소나무 숲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릉원과 맞닿아 있는 동부사적지대에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가 존재감을 뽐냅니다.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첨성대의 모양은 알면 알수록 과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첨성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 보면 첨성대 주변으로 해서 이제 계절별로 예쁘게 이렇게 꽃들 같은 걸로 이렇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장소로도 좋고 아이들과 이렇게 뛰어놀기도 너무 탁 트이고 좋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와보고 거의 뭐 한 20년 넘게 만에 왔는데 그때 기억이랑 또 너무 새롭고 다른 것 같아요. 첨성대도 너무 이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곡선이랑 직선이 완전 너무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첨성대 일대 대단위 꽃단지는 봄이 되면 주위를 온통 샛노란 물결로 장식합니다. 유채꽃과 함께 벚꽃이 만발하면 아름다운 봄의 향연이 연출됩니다. 첨성대의 동쪽 동궁과 월지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 장소로 쓰였던 곳으로 좁은 연못을 바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 조명이 비추면 화려한 동궁과 월지의 밤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야경 명소인 월정교는 굵은 기둥이 늘어선 기다란 회랑과 화려한 문루가 인상적입니다. 신라시대 왕궁이었던 월성과 서라벌의 남쪽을 잇는 통로로 흐르는 남천 강물에 비친 모습은 찬사를 자아냅니다. 천년고도 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수식어처럼 발길 닿는 곳마다 귀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주부터 남녘에서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에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미나리 수확과 매화축제도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소개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수령 약 400년이 다가오는 노거수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매혹적인 자태에 저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에 바쁩니다. 가지 사이사이에서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홍매화. 쏟아지는 관심에 부끄러운 듯 붉어진 볼을 내밀고 노란 속눈썹을 지그시 감으며 가장 먼저 봄이 왔다고 알립니다. 임진왜란 이후 통도사를 창건한 승려 자장율사의 법명을 딴 자장회. 대한민국 3대 사찰,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어우러진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저러면 마음이 경건하고 또 편하고 그다음 거기에 또 이런 미화가 홍매화를 보면 특히 자장매를 보면 더욱더 감개무량하죠. 뭐. 항상 봐도 또 보고 해도 찍어도 사진을 또 찍어도 또 집에 가서 보면 다시 또 찍고 싶고. 꽃잔치는 원동 매화 축제로도 이어집니다. 지난 1일부터 양산시 원동면 원동역 일대에서 원동 매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추위 탓에 매화가 예전보다 늦게 피면서 만개한 매화는 이달 말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도 이 기간 양산 원동역에 임시 정차 횟수를 늘렸습니다. 임시 정차하는 열차는 주말 14회, 평일 1회입니다. 봄 향기를 잔뜩 머금은 미나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철을 맞아 양산 원동 미나리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양산 배내골 일대 청정 지하수를 이용해 재배되는 원동 미나리는 농약도 쓰지 않는 친환경 재배가 특징입니다. 특히 향긋하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원동은 양산시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지하 안반수를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타보다 유황이나 비타민 함량이 많이 들어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미식가를 위한 원동 미나리 축제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서 약 한 달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매섭던 추위가 가지고 포근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전남 여수 오동도에서는 이제만 꽃마을을 터뜨리기 시작한 동백꽃이 이른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리 만나보는 봄의 현장에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푸른 숲속 슬며t 붉은 빛이 감돕니다. 통통이 맺힌 꽃봉오리 사이사이 활짝 핀 동백꽃이 하나둘 수줍게 고개를 내밉니다. 푸른 이파리 사이로 피어난 붉은 꽃잎이 신비함을 뽐내는 순간 관광객들은 미소와 함께 추억을 남깁니다. 동백꽃을 핀 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꽃은 아름답고 바닷가를 보니까 나뭇잎이 바람과 파도의 바람에 반짝반짝 빨간 이파리를 볼 때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기 여수에 오시면 여기 오동도를 꼭 들렸다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면 이렇게 동백차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여유 좀 즐기면서 여기 차 마시는 곳이 또 동백꽃 군락지네요 보니까. 그래서 활짝 폈을 때 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동도 섬 곳곳에 심어진 동백나무는 해마다 1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3월이면 절정을 맞습니다. 현재 여수 오동도 동백꽃의 개화율은 10%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이어진 막바지 추위에 평년보다 개화가 늦어졌습니다. 3월 첫째 주 전남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도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져 여수 오동도 동백꽃은 3월 둘째 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 후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3월 중순에도 북쪽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나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며 꽃잎 한 겹 한 겹을 지켜낸 봄의 전령사 동백꽃. 마침내 피어나기 시작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상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